날 겨를이 없어. 인수분해 쪽 볼게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37페이지. 생각보다 여기는 설명할 부분이 없어. 설명할 부분이 왜 없냐면 그냥 곱셈 공식의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곱셈 공식이 이제 반대인 것이고, 조금 너네들이 헷갈려 할 만한 그런 개념들만 조금 정리하고 이제 갈 거거든요. 뭐 인수 막 이런 뜻 있잖아요. 거기 좀 읽어보시면 이제 좀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인수라는 것은 너네들 좀 개념이 헷갈리면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개념부터 좀 정리하면서 갈게요. 첫 번째는 인수에 대한 뜻부터 좀 정리하세요. 이제 인수가 뭔지 잘 모르면서 인수분해를 하시는 약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약간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인수를 정수 파트에서는 약수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수 사칙연산에서 이제 약수의 느낌을 내는 것들이 다항식에서는 인수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어디 쓰여져 있어요? 거기 참고사항에 보시면 책에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약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수. 조금 이제 좀 예를 좀 달아드릴게요. 이게 너무 좀 불친절해서 책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너네들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인수분해 중에서 아까 나왔던 거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 이거 인수분해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건 이제 인수분해예요. 그러면 이것의 인수는 땡땡 어떤 것들이 있어요? 1. 약수 느낌이라고 얘기했잖아. 약수 느낌. x-1, x-2, x-1, x-2 이렇게까지가 인수예요. 됐죠? 약수 느낌. 자, 이거 인수 뜻 잘 아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교과 과정 내에서 인수분해는 어디까지 하냐면 거기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 개념 플러스 보세요. 거기 밑줄 좀 쳐놔. 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여기부터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유리수로 생각하여 더 이상 인수분해할 수 없을 때까지 인수분해한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이 멘트도 추가해 놓으세요. 더 이상 인수분해할 수 없을 때까지 이게 말이 좀 애매해. 말이 좀 애매해서 최대 1차식까지입니다. 1차식까지는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2차식 딱 도착했는데 그 2차식이 더 이상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안 해도 돼요. 사례를 하나 적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좀 해볼게요. 사례를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너희들 인수분해 할 때 약간 좀 가끔가다 마주치는 그런 이제 식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딱 쳤는데 이게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도착했거든요. 인수분해가 더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은 이제 교과 과정 내에서는 이제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는 게 맞아요. 일단은 오케이? 개수가 유리수인 범위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이 개수가 유리수 범위가 아니고 실수 범위까지 생각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근데 대신에 개수가 어디까지 확장돼야 돼? 실수 범위까지 확장돼야 돼. 근데 우리는 이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과정 내에서는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 말이에요. 개수의 범위는 항상 유리수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식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렇게까지도 돼요. 심지어 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1 만약에 이렇게 줬어. 그럼 이것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이제 실수 범위까지 확장됐을 때. 두 번째, 밑에 거는 그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얘가 지금 0 되는 값을 생각하시면 x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1이죠? 그러한 x는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확장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땐 존재해요. 이 x 값을 우리가 이제 이 기호 i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허수 단위를 사용해서 일단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얘가 지금 이제 대입이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기호입니다. 기호 수학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도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근데 이 i는 허수를 나타내는 단위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체계는 실수 체계예요. 그죠? 실수 체계에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복소수라고 하는 체계까지 확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복소수 범위까지의 인수분해를 준다.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어디 범위까지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수 범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인수분해 공식은 곱셈 공식의 좌변과 우변을 바꾸면 얻을 수 있다. 참 쉬운 말이지, 맞아? 그래서 거기 이게 정리된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 좀 할게. 그 정리된 내용 중에서 좀 챙겨야 될 것들은 일단 어디서 끊으셔야 될까요? 5번에서 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까지가 중등교과 과정 내에서 나오는 인수분해 공식.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가 인수분해 공식인데 일단 9번 날려. 9번은 세제곱 공식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그건 곱셈 공식을 우리가 외워놨잖아요. 그걸 반대로 적은 거에 불과해요. 오케이? 9번 날리고 그 다음에 10번도 날려. 10번도 그냥 합차 공식 써서 그냥 풀어내면 되는 거니까 10번도 날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공식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6번, 7번, 8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 다음에 거기 참고사항에 적혀있는 것은 제가 일전에 수업 때 진짜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식이 변형되는 꼴 2분의 1로 묶이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거 공식들 잘 챙기시고요. 그 이제 이것만 하나만 써놔봐. 그거 결국에는 그 10번은 내가 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10번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결국에는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이거잖아요. 이것식 이름이 복이차식이에요. 복이차식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 다 짝수차수들 있죠? 이게 복이차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차식 인수분해하는 거를 이제 예제로 배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 목적은 10번의 공식이 아니라 복이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오른쪽을 만든다는 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 복이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공부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10번은 외우지 않습니다. 일단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거야. 본격적으로. 여기까지는 그냥 공식 그냥 잠깐 얘기한 거고. 야, 공식 정리 안 해도 되죠? 제가? 6번. 이런 거 정리 안 해도 되죠? 그냥 곱셈 공식 반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냥. 자, 확인하는 방법만 좀 알려줄게요. 확인하는 방법. 그러니까 인수분해 이제 공식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예제로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 이렇게 예제가 허접하니. 그 공식에 대한 확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필기 잠깐 해드리면요. 인수분해는 큰 틀을 잡아서 좀 이야기해드릴게요. 인수분해는 첫 번째 공식이 있어요. 자, 1번 자, 공식으로 일단은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 나온다. 공식은 어디까지나 공식을 일단 외우셔야 일단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일단 기본이에요. 일단 두 번째는 그 밑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가 일단은 이제 공통부분 치환가 되고요. 공통부분 치환하는 유형이 있고, 자 3번 여러 가지 인수분해가 있어. 근데 그 여러 가지 인수분해를 조금 뜯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예제가 순서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책 확인해 보니까. 공식 일단 제외할게요. 공식을 일단 외워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공통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제 치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이차식. 자, 번호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이차식.
곱 2차식 인수분해 할 거고 4번. 자, 문자가 여러 개인 거 할 거예요. 문자가 여러 개 섞여 있는 식의 이제 인수분해.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 3차 이상의 다항식. 3차, 4차라고 정리해 줄게. 3차, 4차 인수분해. 자, 공부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수분해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식은 일단 너무 기본이고요. 베이직. 요 4개 챙기셔야 돼요. 4개. 유형 챙기셔야 돼요. 유형. 알겠죠? 제가 천천히 오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하나씩 좀 보시고, 이게 한 문제씩 예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좀 보면서 좀 갈 거예요. 일단 공식에 대한 확인은 여기 책이 너무 조금 약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문제로 확인을 좀 할게요. 자, 공식 좀 확인하겠습니다. 공식 확인한 거 좀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번. 자,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중등이야, 중등. 이거는 얘들아. 오케이? 4, 3, 12. 맞죠? 요 정도는 그냥 일단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x 플러스 4.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부터는 좀 이제 고등 쪽으로 좀 넘어가서 제가 요거 좀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것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운데, 플러스 자 9에 자 x제곱 y 플러스 27 x의 y의 자 제곱 플러스 27 y의 제곱.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공식인데, 일단 첫 번째 이거를 보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일단은 추측 일단. 그래서 자, 인수분해하는 사고방식은 원래 이렇게 돼. 머릿속에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냐면, 저걸 딱 공식을 봐. 그러면 자, 제곱 그리고 앞에 세제곱 뒤에 3y의 세제곱. 오케이? 그럼 뭐가 보이죠? 그리고 부호를 확인해 보면 다 싹 다 양 맞지? 그러면 이건 일단 추측이 이거 이렇게 묶이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일단 오케이? 추측됐으면 가운데 있는 항은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해요? 거꾸로 전개해서 확인하는 거야. 됐지? 이걸 인수분해를 진짜 이게 따다다닥 외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앞뒤로 모양 추측하시고 묶은 다음에 반대로 전개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설명할게요. 됐죠? 하나 더 해볼까? 딴 걸로 좀 해볼게. 딴 걸로 좀 해봅시다. 딴 거. 이런 거 자주 나오는 것들만 체크해줄게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4x 플러스 4y 플러스 4. 자, 요거 인수분해 해봅시다. 요거. 특징은 문자가 두 개 일단 있고요. x랑 y. 그 다음에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2의 제곱, 제곱. 그럼 추측 x 플러스 y 플러스 얘가 지금 2니까요. 여기가 2 들어가고 이것의 완전 제곱이 아닐까? 일단 추측.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만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제곱이니까 얘네들을 확인하면 되겠지? 그럼 확인할게요. 앞에서부터. 부호는 지금 음일부가 있으니까 얘가 2의 제곱이 아니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던 것 같다, 느낌은. 그치? 그럼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로 집어넣고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해 볼게요.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야. 2xy죠. 틀렸네? 그러면 얘가 지금 2의 제곱이 맞는 거고, 음일부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첫 추측이 틀렸네? x 아니면 y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셔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겠네요. 여기. 자, 이렇게가 음일보로 가야 되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음수여야 돼, 그지? 음일보가 이제 가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곱하면 2y죠. 2 곱하기 4y 부호가 플러스네. 얘네 두 개는 일단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죠? x 쪽으로 음일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야 이제 맞는지 확인. 자, 2xy 맞고요. 그 다음에 4y 맞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4x 딱 떨어지네요. 맞죠? 그래서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성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보고 딱 만들 순 없어. 대략 이제 추측한 다음에 구호도 조정하셔야 되고요. 일단 모양 전체적인 모양을 일단 파악하셔야 되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됐죠? 공식의 확인은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모양으로 어떤 공식이 될 것인지 추측을 한 다음에 반대로 전개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됐나? 넘어갈게요. 다음 거 볼게. 이거는 이제 공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제가 2번부터 2, 3, 4, 5번 저거 하나씩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제로 확인할게요.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제 그냥 이제 풀면서 좀 확인하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입니다. 일단 자, 예제 1번. 예제 1번이 그 왼쪽에 3번 타입이에요. 치환을 이용하는 인수분해 이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있으면 묶어낸 다음에 그 다음 자, 공식 공통 부분 치환해서 일단 묶어내면 치환을 사용하는 거는 일단 공통 부분이 식이 복잡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공통 부분을 먼저 끄집어내면 그 이후에 펼쳐질 상황들이 공식과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자, 1번 예제 1번 보시면 4x 세제곱 y 이렇게 돼 있죠? 하나만 풀게 하나만. 4x 세제곱 y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 세제곱 돼 있어요. 25에 x, y 세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공통 부분이 뭐예요? 지금 x 하나, y 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x, y 이렇게 이제 묶이는 거고요. 묶으면 자, 4의 x의 제곱 빼기 25의 y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 연결되는 것은 공식, 합차 공식, 그지? 얘가 2x의 제곱이고요. 뒤에 게 5y의 제곱이니까요. 합차랑 연결되는 거니까 결국 인수분해 하시면 x, y의 2x와 5y의 합과 이렇게 그 다음에 2x와 마이너스 5y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통 부분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상황은 곱셈 공식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약간 그런 상황인 거지. 됐습니다. 1번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2번은 일단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쪽이 합차 바로 보이고 일단 느낌이. 그래서 공통 부분 끄집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3번 타입 체크하는 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3번이 좀 치환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좀 편한데 앞에 거 a-b 세제곱 묶여 있잖아요. 뒤에 거는 뭐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8b 세제곱이 뭐일까요? 이게? 그렇지. 2b의 세제곱이면 세제곱 공식을 써서 이제 전개하는 것보다는 뭐가 편하냐면 그냥 세제곱 공식을 이용하는 게 편안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거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자, 안 보이지만 치환하세요. 이렇게 이거 동그라미 거 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을 x, 이쪽 부분을 y로 갖다 치환을 하면은 결국엔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시면 된다 이거지. 그지? 그럼 인수분해를 갖다 딱 하시면 어떻게 되냐? 자, x 마이너스 y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세제곱 공식. 그 다음에 대입한다. 이 정도. 대입한다. 자, 첫 번째는 자 x랑 y랑 이제 빼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걸 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3y 3b 이렇게 되죠. 이게 처음에 이제 x-y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요건 좀 전개를 하셔야겠다. a-b 자 제곱 플러스 a-b 2b 플러스 2b의 제곱이니까 4b 제곱 이렇게 되겠네. 괄호 안쪽에 식 정리 좀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완전 제곱식 풀고요. 네. a-3b 자 안쪽에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거는 자 이렇게 전개 플러스 2ab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4b 제곱
그러면 자 이렇게가 속어 여기. 그 다음에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지금 동류항 보시면 3b제곱 맞죠? 3b제곱 a제곱 플러스 3b제곱 맞습니까? a-3b 앞에 있고요. 자 안쪽에서 a제곱 플러스 3b제곱 이렇게 되네.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4번에 4번식은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아 보일까요? 4번은 이게 식을 자꾸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 4번에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9y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나중에 일단 더 이제 이 뒤쪽에 이쪽을 배우면 조금 더 편안해지거든요. 이쪽 뒤쪽 부분 배우면 조금 더 편안해져요. 이런 거 처리할 때는 일단 어떻게 보시냐면 그 이제 일단은 한 문자, 특정 문자를 선택한 다음에 내림차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이 이렇게 이제 내림차 정리를 하는 건데 x랑 y가 둘 다 보이니까 그냥 특정 문자 하나를 잡으면 돼요. x에 대한 식으로 잡으면 이게 정리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살펴보니까 이 앞에 두 개 딱 묶으면 여기까지 한 세 개짜리 딱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완전 제곱식.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앞에가 2x-1의 제곱이에요. 빼기에 괄호 3y의 제곱이에요. 그 이후의 상황은 뭘 갖다 쓸지 아시겠죠? 합차. 여기에서 좀 이제 뭉쳐가지고 중간에 이제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 이제 합차로 가시면 됩니다. 합하고 차로 일단 쪼개면 되니까 합은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2x 플러스 3y의 빼기 1 이렇게. 그 다음에 차는요 이쪽이 3y를 빼는 거니까 2x 마이너스 3y의 빼기 1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 다음식 인수분해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저거 지금 공통부분 구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공식 이용하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예제 2번. 자, 예제 2번부터 볼게요. 예제 2번. 여기부터 좀 잘 챙기셔야 돼요. 지금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이거 치환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따지는 게. 제가 오늘 주간 테스트 문제도 냈던 약간 그런 패턴의 이제 유형인데, 일단 첫 번째, 1번 같은 케이스는 누가 봐도 이제 1번은, 자, 예제 2번. 자, 공통 부분이 딱 뭐가 보여요? 그냥 보자마자. 네, x제곱에 플러스 x 얘가 보이니까요. 자, 주어진 식이 준식이 죄송합니다. 아니, 준식이라고 하니까 너 준식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주어진 식 주어진 식을 준식이라고 불러. 제 친구 중에 준식이가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먼저 전개를 딱 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하는 꼴이죠. 이게 플러스 4인데 이제 빼기 2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2, 3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는 치환은 반드시 이제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치환했으니까 다시 자 이렇게 놓는 과정이 치환이고 그 반대 과정이 뭐예요? 선생님 반대네? 네? 마이너스 뭐가 틀렸을까요? 여기가 틀렸네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여기도 틀렸어. 자, 이것을 x로 놓는 부분이 치환이고요. x 자리에 다시 얘를 집어넣는 게 대입이에요. 치환을 항상 사용하시면 마지막에 풀이는 대입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6, 1 이게 맞죠? 지금 준식이 때문에 지금 좀 생각이 좀 흔들렸어요. 죄송해요. 딴 생각이 자꾸 잡념이 생기네. 자, 여기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상태에서 대입을 하는데 조금 이 문제 타입 같은 경우는 주의점이 뭐냐면 그 대입을 일단 하시면 자,
자 이렇게 한바탕 나오고 뒤쪽에 자 이렇게 한바탕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끝났다라고 성급하게 좀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서 더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판단.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3둘 일단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 이렇게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가 지금 인수분해가 완료된 상황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일단 정답으로 처리는 여기까지 완전히 이제 인수분해를 싹 다 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처리를 하는 게 일단 맞다라는 거지. 이게 주의점이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타입을 잘 챙겨 놓으셔야 되는 거지. 자 2번은 시작이 오늘 그 주간 테스트 문제 중에 전개하는 거 있어요. 전개. 그 전개하는 그 타입에 있는 모양 맞지? 그 전개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인수분해를 하는 모양인데 시계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4 여기까지 되어 있고 빼기 3이죠? 자 일단은 인수분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일단 그 이제 연산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빼기 연산이죠. 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완료된 식은 곱하기로 연결돼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된 상황인데 일단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재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개할 때 어떻게 한다?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묶어서 전개. 두 개씩. 근데 그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전개를 하려면 상수항의 합이 동일하게. 그럼 이제 어떻게 짝을 지으면 돼요? 이렇게 짝을 지으면 될 것 같죠? 상수항 쪽 합을 일단 계산하시면 5가 나오잖아. 5가. 그래서 짝을 맞춰서 전개. 얘랑 얘랑 짝 지어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5x에 플러스 4. 두 번째 이렇게 안쪽에서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5x에 플러스 6,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이후의 풀이 과정은 1번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쪽 부분을 라지 x로 치환한 다음에 x 플러스 4 x 플러스 6 이것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니까 전개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10의 x 플러스 24인데 3이 빠지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인수분해는 7하고 3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7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다시 대입한다. 대입하고 나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이거 하나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 2차식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거 확인하시면 x제곱 플러스 5x에 플러스 7 얘도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끝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 정도는 다 하실 거라고 믿고 다음 문장 넘기기. 아직 어려운 거 안 나왔어? 알겠지? 진짜 잘 챙겨야 되는 것은 사실 3, 4, 5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그냥 중등 과정에서 했던 대로 그냥 공통 부분 막 치환하고 전개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니까 3번, 4번, 5번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자 보기차식 보겠습니다. 보기차식은 일단은 이제 정리를 따로 또 주제 잡아서 할 거야. 자 보기차식 인수분해 가겠습니다. 보기차식 인수분해는 일단은 그 시계 이름이 복 2차식이고요. 제가 이제 보기차식 구별하실 때 보통은 이제 가장 기본 형태의 모양은 이런 형태 모양이에요. 보기차식의 이제 기본 형태 모양은 보통 ax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 형태예요. 그러니까 차수가 짝수 차수로 이루어진 이제 다항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게 복 2차식인데 방법이 딱 두 가지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x제곱이라는 것을 x로 치환했을 때 이거를 했을 때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그럼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사례를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인수분해가 바로바로 된다는 것의 의미는 현재 나와 있는 예제 중에 1번 타입이에요. 1번. 자, 1번부터 좀 풀어드릴게요. 자,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8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보기차식을 이제 인수분해 할 때 x제곱이라는 걸 라지 x라고 치환을 하면 앞에 얘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판단해.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맞죠?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지? 4, 7 이렇게 가는 거죠. 4, 7, 28이고 플러스에 이제 마이너스. 그럼 얘는 자, 라지 x 빼기 4 라지 x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치환했던 것을 다시 집어넣잖아. 그지?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집어넣고 확인하시면 자, 다시 대입했을 때 제가 주의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인수분해가 될지 말지는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쪽이 지금 뭐가 한 번 더 되죠? 합차가 한 번 더 됩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바탕 나오고 뒤에 건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일단 맞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는 그냥 편하게 인수분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기차식 인수분해를 할 때 다뤄야 될 것은 1번이 아니야.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두 번째, 2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는 인수분해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게 지금 몇 번 타입이냐면 2번 같은 타입이에요. 2번 같은 타입. 2번 같은 타입은 치환을 하더라도 자 2번 같은 타입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4인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야.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자 이렇게 처리한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는 자 첫 번째 너네가 그 3-1 쪽에서 배웠던 완전 제곱식 만들기랑은 조금 느낌은 다른데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근데 3-1 쪽에서 완전 제곱식 만들 때는 기준이 1차 한 개수를 기준으로 상수항을 선택했어. 무슨 얘기냐면 자 3-1 과정에서 완제를 만들 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몇 들어가야 완제야? 절반 제곱.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절반 제곱 잡아가지고 9 딱 쳤죠? 이게 3-1이었으면 자 지금 보기차 쪽에서 일단 이제 건드려야 되는 완전 제곱식은 1차를 기준으로 잡지 않고 얘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플러스 16이야.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를 보시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제 이걸 이 방향으로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뭐가 되죠? 절반 제곱 한 개 16이니까 제곱 전에 제곱근 치면 4 풀만 4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 완제가 되는 거죠. 죄송해요. 8이에요. 맞죠? 절반하면 4고 제곱하면 16 맞지? 맞아? 보기차 이제 인수분해선 얘가 필요합니다. 됐죠? 상수를 기준으로 1차 쪽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럼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지? 플러스 쪽으로 하나, 마이너스 쪽으로 하나. 맞아? 둘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자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고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이 상황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8x일 때 하나, 마이너스 8x일 때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방향에 대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돼. 어떤 걸 선택하냐면 그 이후에 묶었을 때 합차를 적용할 수 있는 식을 선택한다. 결론이. 그래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드리면 2번 문제예요. 지울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일단 좀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x 4제곱 가운데 이 창 비워둘게요. 그냥 뒤쪽에 상수 부분 일단 이제 맞춰놓고 여기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여기 설정할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8x 제곱을 뒤로 빼시면 돼요.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로 좀 나눌게요. 이게 플러스 4x 제곱일 수도 있고, 맞죠? 마이너스 4x 제곱일 수도 있고, 됐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너가 여기 좀 인위적으로 일단 더하면 뒤쪽에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빼야 되잖아요. 빼거나 더하거나, 그렇지?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줄 보고 두 번째 줄 같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줄은 내가 4x 제곱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4x 제곱을 뺀다. 여기까지 됐나? 두 번째. 내가 두 번째로 마이너스 4x 제곱을 갖다가 계산했다면 뒤쪽에서 플러스 4x 제곱을 해야지 일단 상쇄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식을 갖다 정리하게 되면요. 나오는 게 x 4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고요. 뒤쪽에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2x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를 선택하게 됐을 때는요. 식이 정리가 어떻게 되죠?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에 플러스 4에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뭘 본다고 그랬죠? 묶었을 때 합차가 되게끔 일단 끌고 가야 되니까 이걸 선택하면 안 되고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얘를 갖다 묶어내시면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x 제곱에 마이너스 2를 전체 제곱하면 나오는 거예요. 뒤에는 몇 x 제곱으로 볼까요? 2x 제곱. 그렇지. 이것을 제곱한 것으로 봐야지 그 다음에 합차가 일단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지. 얘는 안 돼. 안 됐던 그냥 간단한 이유가 뭘까요? 얘가 제곱수가 아니야. 그치? 얘가 어떤 것을 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얘가 아니다. 이게 될 수 없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차가 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가운데 이제 개수 조정하실 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플러스로 되든지 마이너스로 되든지. 근데 그 이후의 선택은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럼 마지막에 합차 공식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고 차부터 왔어요. 차. 얘를 빼는 것부터 갔어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은 더하는 걸로 갔어요. 자, 주의. 끝났을까? 항상 확인하세요. 안 되고 더 안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딱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된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과정을 선택하고 합차가 되게끔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기 짜증 인수분해하는 방법입니다. 끝이에요. 이제 3번은 좀 이제 확인 좀 해보시고요. 3번도 지금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타입이에요. 3번도. 저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짜증 인수분해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제 만들고 합차 가기. 자, 됐고요. 자, 저는 이제 두 번째 거 문자가 여러 개 있는 타입 가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 완전 제곱식 만들고 합차 이렇게 가는 거네. 그죠? 자, 두 번째 갈게요. 이거 지울게요. 자, 두 번째는 문자가 여러 개 나온 타입이에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문자가 여러 개 나왔을 때는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림차 정리를 하는 건데 아무렇게나 내림차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차수의 기준을 낮은 차수 기준으로 잡습니다.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 이렇게 간다가 핵심이야. 일단 1번. 자, 1번 볼게요. 그 문자가 여러 개 보여요. 일단 3개 보입니다. 3개. A랑 B랑 C. 그런데 차수가 낮은 쪽으로 내림차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A의 차수는 지금 몇 차죠? 최고 차수 보는 거예요. A는 최고가 3차인 것 같아요. B도 최고가 3차인 것 같아요. 그럼 C는 몇 차예요 지금? 1차. 1차가 제일 낮네? 그럼 1차에 대해서 내림차 이렇게 시작해요. 자, C에 대해서 내림차 정리하겠습니다. 내림차는 차수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제 정리하시는 거니까 1차였죠? 1차만 보시면 일단 이거 두 개 묶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오늘 주간 테스트 문제 냈어요. 내림차 1번 문제였죠? 거기에 C 여기까지가 1차. 자, 그러면 특정 문자, 우리는 특정 문자를 C로 보기로 시작했으니까 자, 얘가 지금 1차 항이고 얘는 뭐가 돼요? 1차 항의 개수.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겠어요? 당연히
상수항 처리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이거 앞쪽 부분 여기. 그럼 뒤쪽을 그냥 나열하시면 뒤쪽 나열하실 때도 상수 부분도 상수 나름의 그 이제 내림차를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상수 나름 자 a 세제곱 그 다음에 a로 볼게요. a 2차가 얘기했니? a 제곱 b 플러스 a의 b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됐나? 자, 내림자 정리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 생각에는 공통인수 뽑아내셔야 돼요. 뒤쪽에서 공통인수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두 개. 첫 번째 공통인수 뭐 보이세요? 지금 여기서? a제곱. 봐봐. 너가 만약에 여기서 a 이거 두 개 딱 봤는데 a제곱으로 묶으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써주는 거 맞죠? 이거 쓰지 마시고 일단 보세요 그냥. 이렇게 써주는 거 맞죠? 목적은 뭐냐면 앞쪽이랑 좀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묶어가지고 인수분해 탁 치는 게 목적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일단 묶이는 게 공통 부분이 안 생깁니다. 그죠? 묶는 거는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묶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씩 짝짓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좀 갈게요. 제 생각엔 이렇게인 것 같은데. 자 공통 부분 A로 묶으시면 되겠네. 자 이거 A로 묶어내시면요.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묶이는 거 보이시죠? 일단 두 번째 뒤쪽 이렇게 묶으시면요. B로 묶으시면 돼요. 플러스 B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찬가지. 그러면 앞쪽 마저 적으시면 앞에는 뭐였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C. 공통 부분 생겼습니다. 앞으로 싹 다 묶어내시면 되겠네요. 얘. 싹 묶어내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묶이고요. 안쪽에 시계값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되는 거 맞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완료되네. 그치? 자, 이런 타입의 문제는.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내림차 정리를 한 다음에 공통 부분을 찾아서 묶어서 간다. 자, 두 번째 2번도 그냥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냥 2번 x 세제곱 플러스 2의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5y의 플러스 3. 자 내림차 정리할게요. 특정 문자 일단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차수가 낮은 거. 근데 x는 3차고요. y가 지금 몇 차죠? 2차. 그럼 y 쪽으로 내림차 가겠습니다. 2차는 얘 하나예요. 2y의 제곱. 그 다음에 y 1차인 거 선택해 볼게요. 요거 y 1차고 그 다음에 여기 y 1차네. 묶어서 표현할게요. 플러스 묶으시면 5-3x의 y를 묶여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 나머지 값이 다 상수예요.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X 2차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나요? 아씨 2차였네. x도 2차, y도 2차. 그럼 관계 없어요. 아무 문자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제곱 들어가는 거 맞죠? 그냥 이제 승리면 y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타입 같은 경우는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둘 다 2차기 때문에 어떤 문자를 특정 문자로 보던 간에 관계가 없어요. 풀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요거는 지금 문자 두 개가 차수가 같은 경우야. 차수가 같은 경우라서 이제 묶었더니 둘 다 어떻게 묶던 간에 2차식으로 나오는 건 동일해요. 2차식으로 나오는 건 동일하니까 차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2차식으로 바라본 다음에 이쪽 뒤쪽에 상수 인수분해합니다. 상수 쪽 인수분해. 상수항 보시면 이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상수항이 x에 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게 지금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자 확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3,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9는 둘 다 마이너스. 그럼 보세요. 여기가 조금 어려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되고요. 상수가 되고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합은 얼마? 내가 개수를 뭐 잘못 적었나? 얘랑 얘랑 더하면 자 이렇게 하네. 여기 앞에 2 보시고 2, 1 이렇게. 자 봐봐. 이게 x자 인수분해를 썼을 때 얘랑 얘랑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의 합이 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합이 들어가는 자리고 얘는 이 두 다항식에 곱이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자, 이 다항식을 해석하실 때는 그 이제 특정 문자만 문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 상수예요. 상수는 두 상수의 곱으로 표현돼야 되고 x자 곱하기 방법을 썼을 때 합이 얘가 나와야 돼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확인할게요. 이거 확인해야 되는 것은 뒤쪽에 이거 계수 맞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두 개 곱하시면요 2x-2예요. 그죠? 이렇게는요 x-3이에요. 두 개 더하시면요 3x-5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랑 무슨 차이가 딱 있는 거예요 지금? 부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맞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딱 둘 다 들어가게 되면은 곱했을 때 부호 이제 상관없고 그 해당 여기에서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2번이 조금 어렵네.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요 여기가 지금 이 y고 여기가 y예요. 그죠? 이렇게 한 줄이 인수야. 이렇게? 그럼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2y 여기는 바로 풀게요. 이거 음해보고 일단 이제 전개해가지고 이제 바로 풀면 마이너스 x 자 플러스 3 이렇게 하나. xy 순서 바꿔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뒤쪽 이 밑에 줄 이렇게가 인수 하나야. y 마이너스 x 플러스 1 선생님 정답이랑 이상한데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게 왜 이상하지 않냐면 이거랑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 다항식이랑 똑같은 다항식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바꿔볼게요. 이거 여기서 음해부 하나 빼는 거야. 그럼 이제 앞쪽의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음해부 하나 빠지고요. 부호가 반대로 싹 다 바뀌어요. 오케이? 그러면 x-2y -3 되는 거 맞죠? 앞에 거?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 정답 맞아요. 이거 정답이에요. 그 문제랑 좀 식이 좀 다르게 적혀 있는데 정답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도 음해보호 빼세요. 앞으로 이렇게 빼시면은 빼는 순서 바꾸면 돼요. x-y-1 이렇게. 그리고 음해보호 한 개씩 뺀 거는 당연히 상수에 대해서 없어집니다. 이렇게요. 정답 맞는지 확인해. 얘랑 같은 식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됐을까요? 넘어갈게요. 일단 이제 요 지금 이 과정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책에 나와 있는 풀이는 특정 문자를 x로 봤기 때문에 이제 x가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내림차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넘어갈게요. 자, 문자가 여러 개인 타입은 일단 차수가 낮은 쪽으로 내림차가 시작인 건데 그 내림차 정리한 다음에 처리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이 정도 경험하시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x자 인수분해 방법 사용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뒤쪽에 나온 식의 공통 부분을 찾아서 인수분해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예제 문제 잘 챙기시고 넘어갈게요. 저는 5번 쪽 가겠습니다. 3차, 4차. 예제 5번에 나와 있는 제목이 맞습니다.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자, 3차, 4차는 자, 이거 근본적으로 이제 이용하셔야 되는 게 자, 요거는 자, 조립제법 플러스 인수정리 이렇게 같이 쓰는 건데 일단 원칙을 좀 알려드릴게요. 3차, 4차는 일단은 이제 3차는 이거 조립제법 한 번이면 돼요. 3차는 조립제법을 한 번만 사용하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조립제법을 한 번만 써도 되는 이유는 조립제법을 한 번 쓰면 이 3차식이 일단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1차 곱하기 2차, 그지? 이게 1차 곱하기 2차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 2차식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2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구태여 조립제법을 여러 번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3차는 조립제법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자, 4차는 조립제법 몇 번이에요, 결국? 4차는 무조건 조립제법 2번 해야 돼요. 오케이? 조립제법 2번 쳐야 됩니다, 이거. 조립제법 2번이에요. 오케이? 왜냐하면 조립제법 한 번 치면은 시계 형태가 4차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을 한 번 썼을 경우에는 1차 인수가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몫이 3차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3차 상황이니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조립제법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조립제법하고 인수정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건데 이게 조립제법 한 번, 조립제법 2번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이 인수정리는 뭐냐면 얘기 좀 해줄게. 인수정리는 뭐냐면 그 이제 결론은 이제 조립제법을 사용한다가 결론이잖아요. 근데 조립제법 할 때 이거 선택하는 거, 요거 뭐 들어갈지 선택하는데 사용하는 게 인수정리입니다. 오케이? 이거 찾을 때 사용하는 게 인수정리야.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려운데 자 설명은 없어요. 앞에 있나? 설명이 안 돼 있네. 38페이지? 딴 건 모르겠고 38페이지의 맨 아래쪽 5번의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쪽 볼게요. 여기에서 참고사항의 별표쳐. 참고사항의 별표쳐. 너 수업 듣고 있니? 참고사항 별표 쳤니? 어디 하고 있는지 아니? 어. 38페이지에 5번의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에서 참고라고 써져 있어요. 너네 둘은 앞으로 여기 앉아. 1번, 2번 이렇게. 알겠지? 자리 내가 정해줄게. 뒤에 앉아서 집중을 못할 거라면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앉아 이제 앞으로 1번, 2번 이렇게. 오케이? 그 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제 이쪽 찾는 이 알파 값 찾는데 이제 쓰는 방법이 거기 참고사항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게 인수정리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이제 풀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f 알파가 0이 되는 알파 값을 찾는다. 이게 인수정리거든요. 결과가 인수정리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알파를 찾으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질 거잖아, 그지? 맞아요? 인수로 가질 거니까 f 알파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에 알파로 조립제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거기서 참고사항에 써져 있는 건 뭐냐면 이 알파에 대한 선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의 선택. 알파의 선택은 저 알파를 찾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이거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F1 얼마죠? F1이 의미하는 게 뭐였더라? 오늘 문제도 나왔어. 개수의 합. 이게 지금 개수의 총합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너가 어떤 다항식을 딱 봤을 때 개수의 총합이 0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오케이? 개수의 총합이 0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오케이? 근데 개수를 다 더했는데 총합이 0이 됐어. 결론은 뭔데? F1이 0이란 소리야. 오케이? F1이 0이란 소리야. 자, 개수의 합을 확인했을 때 이게 값이 0이 나오면 F1이 0이란 소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x-1로 나눠 떨어진다. 오케이? 그러면 조립제법 시작할 때 여기 뭘로 시작해요? 1 넣고 시작하면 돼요. 됐죠?
이게 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대상.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안 되면 대부분 안 되겠지? 맞아? 일반적인 상황에 이제 다항식을 줄 테니까 대부분 안 주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냐면 거기 나와 있는 참고사항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알파가 될 수 있는 것의 후보는 상수항의 약수,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그것의 풀만로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 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거기 5번에 1번 볼게요. 1번.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핸드폰 꺼졌니? 안 꺼졌지. 배고프대? 시호야 집중 좀 해. 알겠지? 정우도. 자 1번 마이너스 11x 플러스 12죠. 여기 3차식이에요. 이거 인수분해 해볼 거예요. 그런데 너가 이거 인수분해 하려면 조립제법 사용하면 되는데 너가 일단 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12 이걸로 조립제법을 할 거잖아. 그리고 나머지를 0 만드는 게 목적이지? 맞습니까? 인수분해는 나머지가 0이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 시작을 선택할 때 인수정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계수의 합 확인 일단 먼저 확인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플러스 2 확인해 보세요. 계수합이 얼마? 0이죠? 0이면 여기 1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수의 합이 0이면 x-1을 인수로 무조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1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안 되면 1로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게 안 되는 케이스인 것 같으니까 1번, 2번 둘 다 풀게요. 1 그리고 확인해야지. 조립제법 빨리 써가지고 확인해야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빵 이렇게 돼요. 자 따라서 일단 어디까지가 인수분해가 되냐면 자 x 자 주의하세요. 너네들 실수는 처음에 여기서 많이 이거 1로 딱 쳐놓고 여기 플러스 1로 딱 쓰면 딱 틀리는 거야. 이렇게 맞죠? x-1로 써야 되는 거 맞죠? 처음에 여기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자 얘가 몫이에요. 그죠? 봐봐. 너네 이거 바로 보실 때 이렇게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2차식 인수분해잖아요. 4, 3, 1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쪽으로 x-4 x 플러스 3 작성하시면 인수분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차식은 왜 조립제법 한 번만 써야 되는지 알겠죠? 한 번 쓰면 나오는 게 2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2차 다항식 인수분해 아주 잘 되죠? 자, 이렇게 찾는다. 그래서 자, 계수합이 0인 케이스를 먼저 딱 확인하시면 아, x-1을 인수로 받는구나 알 수 있고 1로 조립제법 시작하면 된다. 뭐 이 뜻이에요. 자, 두 번째. 2번 예제 볼게요. 2번 예제. 두 번째는 당연히 뭐 계수합이 0이 아닌 걸 적겠죠. 자, 두 번째 확인. 이번에 x 4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4 이렇게 되네. 자 이거 확인 좀 해볼게요. 일단 계수합은 일단 0이 안 되고요. 맞죠? 누가 봐도 0이 안 되고요.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써야 돼요. 이걸 먼저 써볼게요. 알파 값이 될 수 있는 것의 후보는 알파의 후보는 자 상수항의 약수 24의 약수 뭐 있을까요? 1, 2, 3, 4 땡땡땡. 여기까지만 할게. 너무 많아. 최고차항의 약수 1이네? 거기에 풀마 됐죠? 여기에 풀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될 수 있는 것들의 후보는 풀마 1, 풀마 2, 풀마 3, 풀마 4, 풀마 6,
풀마 12, 풀마 24 이렇게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14개야 후보가. 당연히 뭐부터 확인해? 아 선생님 저는 24부터 확인할게요. 굉장히 멋있죠? 24부터 확인 어떻게 해요? 여기 x에다가 24 넣어가지고 0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8 빠졌어요. 미쳤죠? 8 빠졌어요? 큰 수부터 넣지 않는다요. 일단 핵심은 작은 것부터 넣으세요. 일단 플러스 1은 당연히 안 되죠? 왜요? 개수합이 0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뭐부터 확인해? 마이너스 1부터 가야지. 자 여기 x값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확인합니다. 여기에 x값 마이너스 1 넣어. 그래서 0 되는지 확인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앞에서부터 확인합니다. 1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플러스 24 0 되니? 됐어요? 이게 뭐 무슨 뜻이야? 나누어 떨어졌다 뭐 이런 뜻이죠? 0을 딱 근. 근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0 떨어졌잖아. 근이네 근. 그럼 조립제법 할 때 뭘로 시작해요? 마이너스 1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1 마이너스 15 10 조심. 3차 계수가 0이다. 3차 계수가 0이고요.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여기 1차가 10이고요. 상수가 24 됐습니까? 일단 마이너스 1 하나 찾았습니다. 이거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야 4차식은 조립제법을 두 번 쓰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알파 값을 몇 개 찾아야 돼? 2개 찾아야 된다. 여기서 바로 찾을게요. 자 조립제법 한 번에 쓸게. 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하기 전에 여기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플러스 1 체크했는데 안 됐고요. 마이너스 1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체크. 자 플러스 2 체크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여기 16 4, 5, 20, 60 플러스 20 플러스 24 이거 계산은 빵 되니? 40, 60 빵이네요. x에다가 2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됐죠? 두 개 찾았어요. 끝이에요. 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한번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로 조립제법 두 번째 쓰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다가 할게요. 보세요. 여기 1로 끌고 올게. 그냥 1, 0, 마이너스 15 자 10, 24 자 첫 번째 자 마이너스 1로 먼저 갈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1, 마이너스 14 여기 14, 24 마이너스 24 빵 두 번째 바로 2로 가. 자 1, 2, 1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얘는 몇 차식? 2차식 이렇게 보여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로 보이시죠? 2차식이니까 다 4, 3 플러스 마이너스 자 최종 결론 쓰겠습니다. 오른쪽에 자 따라서 인수분해된 모양은 자 주의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됐다라고 하는 건 인수로서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여기가 2니까 인수는 x 마이너스 2. 그리고 밑에서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한 인수는 여기 있어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끝. 됐을까요? 어렵죠? 그 어려운 게 이 알파 찾는 게 좀 짜증날 거야. 너네 연습하다 보면은 이 알파 값 찾는 게 좀 짜증납니다. 이거. 자, 4차는 2개 찾으셔야 되고요. 3차는 딱 하나만 찾으면 돼요. 우리 목적은 어디에 도달하는 게 목적이야, 결국에? 2차 방식으로 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2차 방식은 인수분해 아주 잘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이 정도 느낌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한 얘기는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요구하는 인수분해 과정이에요. 공식 외우셔야 되고요. 공식은 이제 어떻게 확인해요? 묶은 다음에 전개해서 확인. 공통 부분은 치환해서 일단 확인하시고
보기차식부터 여기 챙기셔야 됩니다. 보기차식 문자 여러 개 쓸 때 3차, 4차 인수분해 여기까지. 문제 많으니까 연습해 보시고요. 자, 삼각형 모양 판단하기 예제 6번 쪽으로 갈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삼각형 ABC 세변 길이가 ABC다 이렇게 돼 있죠. 주어진 식 먼저 보세요. 주어진 식 먼저 보세요. 문자가 몇 개? 여러 개. 맞지? 문자가 여러 개.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를 활용하는 게 일단 시작이죠. 근데 내림차 정리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차수가 어떤 것부터? 낮은 것부터. 그러면 A, B, C 중에 낮은 차수가 뭘까요? A가 2차고 B가 3차, C가 3차니까 A가 제일 낮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내림차 정리하는 게 시작이죠. 자, 정리해볼게요. A가 2차가 제일 낮네요. 지금 A제곱으로 묶으면 B 플러스 C의 A제곱. 뭐야, 차수가 2차밖에 없네. 나머지는 그냥 다 상수처리예요. 자, B세제곱 마이너스 C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C 마이너스 B의 C제곱. 야, 이거 아까 했던 타입이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0 이 뜻이죠? 이거 아까 했던 타입인 것 같아요. 뒤쪽에 이제 묶고 나서 보니까 뒤쪽에 공통부분 생겨요. 여기. 자, 여기 인수분해는 제 생각에는 이쪽으로, 자, 아까 힌트를 좀 얻었잖아요. 이쪽으로 공통부분 만드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네, 지금. 그러면 얘는 아까랑 좀 다른 타입이에요. 지금 아까는 여기가 제곱이었기 때문에 1차로 묶었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묶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 B제곱으로 묶을게요. 여기랑 여기요. 여기랑 여기. B제곱으로 묶으시면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쪽에서 묶이는 게 B.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B제곱 나오고 뒤쪽은 플러스 C. 공통인수 나오게끔. 그 다음에 요렇게 얘랑 얘. 당연히 C제곱으로 묶으셔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C제곱으로 가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시면 마찬가지로 나오는 게 B 플러스 C. 앞에는 뭐였어요? B 플러스 C의 A의 자, 그럼 여기 보이는 게 이 부분이 지금 공통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 공통부분이니까 앞으로 끄집어내세요. 자, B 플러스 C로 끄집어내시면 안쪽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바뀌면서 여기까지가 는 0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해석한다. 자, ABC는 봐봐. ABC는 삼각형의 세면 길이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 취급해야 돼요. 이게 양수 취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두 개의 대상을 곱했는데 빵이 되는 거는 얘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일단. 그죠? B 플러스 C가 0이 될 수는 없죠. 당연히. 양수 두 개를 곱했는데 어떻게 0이 돼? 말이 안 되고 이쪽 부분이 0이 되는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A제곱은 자 B제곱 플러스 C제곱 뭐가 떠오르죠? 무슨 정리? 피타 정리. 자, 이게 피타 정리가 되고요. 당연히 빗변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A가 되겠죠. A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되겠죠. 빗변 길이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거였으니까. 그래서 정답을 쓰실 때는 어떻게 쓰냐면 두 가지 관점을 쓸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빗변 길이 관점으로 많이 씁니다. 자, 빗변이 A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보통 정답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는 거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지만 사실 풀이 과정은 그냥 문자가 여러 개인 인수분해. 이 7번도 잘 풀어보시고 자 우리 예제 7번으로 갈게요. 시계값 구하기. 이거 설명했을 때 그때 그 곱셈 공식 쪽에서도 비슷하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설명하기를 이거를 이제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이나 또는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 갖다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자, 1번부터 보시면 10일 갖다 보시고 일단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51 곱하기 52 플러스 1이네요. 여기서 볼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거는 누가 봐도 그 51쪽을 얘를 x라고 놔보세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치환해서 가세요. 놓으시면 이것의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뒤쪽에 요 빼기 1을요 1의 세제곱으로 보셔야죠. 세제곱 공식이니까. 분모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x니까 얘는 x 플러스 1로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x일 때 얘는 x 플러스 1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전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리고 나서 분자 쪽 인수분해입니다. 공식이죠 이건. x-1로 쪼개져요. 처음에 쪼개질 때 1-5 실 때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안쪽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분모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답이 x-1인 것인데 다시 대입합니다. 51이 x였어요. 그래서 51에서 1을 갖다 빼면 된다. 정답은 50이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푸는 방식이 일단 정석 풀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좀 별표 쳐봐. 2번 같은 타입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2번 처리하는 방식 알려드릴게요. 너네 그 2번 처리할 때 일단 제가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이게 공부하실 때 이거 2번 같은 거 풀 때 그냥 이제 이거는 굳이 뭐 공식을 안 써도 풀리는 약간 그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제곱해서 푸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게 예제잖아요. 예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로 나올 땐 이렇게 안 주죠. 한 몇 개로 줘요. 한 20개짜리로 줘요. 계산 못하게. 그럼 결국에는 이제 식의 규칙, 식의 구조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기본적으로 합차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 봐야 되는 관점은 합차. 2개씩 묶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2개씩 묶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계산 좀 해볼게요. 이거 계산하는 패턴 규칙 잡아서 가세요. 자, 첫 번째 앞에는요 차부터 얘네 2개로 합차 공식 갑니다. 차가 먼저 쓸게요. 차를 먼저 쓸게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거예요. 뺄셈입니다. 뺄셈. 5 빼기 7은 마이너스 2예요. 자, 곱하기 뒤에는 합이 나와야 돼요. 합은 5 플러스 7. 자, 계산을 안 하는 것은 식에 대한 구조를 보겠다고 하는 게 이제 목표지. 두 번째, 규칙이 뭐였어? 차 쪽이 다 이 차이가 나요 지금? 맞아요? 그럼 앞에는 무조건 합차 공식을 딱 썼을 때는 마이너스 2는 무조건 한마다 무조건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뒤쪽도 마이너스 2에 묶여서 9 플러스 11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차고 얘가 합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에 13 플러스 1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통 부분 보이세요? 마이너스 2 보이네? 앞으로 다 묶어.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이고 안쪽에서는 5 플러스 7 플러스 9 플러스 11 플러스 13 플러스 15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규칙 잡으시면 됩니다. 좀 어려워지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규칙적으로 이게 다 무슨 수예요? 무슨 수야 이게 다? 홀수지 홀수. 맞아? 홀수의 합은 수학에서 굉장히 이제 뚜렷한 규칙을 나타내는 어떤 공식이 있어요. 지금은 안 다룰 거고요. 계산하세요.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60. 자, 안쪽이 60 나오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6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20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잠깐 그냥 설명드리면 이게 몇 번째 홀수일까요? 8번째 홀수예요. 8번째. 홀수는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어떻게 나타내죠? 2k-1꼴. k가 자연수일 때. 맞아요? 맞아요? 2k 홀수. 홀수는 2k-1꼴이죠? 그러면 15가 몇 번째 홀수예요? 와! 고생했습니다.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설명해 줄게. 일단은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고 이거 3교시니? 끝났지 우리? 아 지금 50분이야? 종 안 맞춰주네? 이거 맞춰준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설명할게요. 날렸는데 이거 설명하고 그냥 이제 숙제 딱 정리하고 그냥 끝낼게. 이게 15가 몇 번째 홀수인지 알고 싶으시면 홀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수학의 식이 얘예요. 그럼 15가 몇 번째야? 이 K가 번째야 지금 번째. 오케이? 그럼 이 K 값이 16이니까 K가 얼마 나와요? 8이죠. 그럼 이게 지금 몇 번째 홀수란 얘기야? 8번째 홀수란 얘기죠? 그러면 수학에서는 이런 규칙이 이용돼. 그 홀수의 합은 제곱수야. 홀수의 합은 제곱수야. 그래서 8번째 홀수의 합은 8의 제곱이야. 8번째 홀수까지의 합이 64란 소리예요. 알겠죠? 거기서 앞에 누구 빠지죠? 1하고 3 빠지죠? 그래서 64에서 4 뺀 게 60이죠. 그래서 안쪽에 60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홀수의 합에 대한 규칙을 알고 계시면 계산이 조금 빠릅니다. 알겠죠? 몇 번째 홀수인지 세시고 그걸 제곱한 게 그 홀수까지의 합. 수학에서는 이제 조금 유명한 규칙입니다. 이게 이해하셨죠?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과제는 제가 정리 잘해서 단톡에 좀 올려드리고요. 47페이지까지는 풀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학행 같은 경우에는 47쪽까지는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산자는 나머지 정리 쪽 숙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통산자는 1차식 2개 17페이지까지였으니까요. 18쪽부터 해서 25쪽까지 내드릴게요. 18부터 25쪽.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여기 통산자.